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문에 대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패키지 섹션 02 이그잼 패키지 만들고 포 이그잼플 1이라고 해서 언더바 1이라고 해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볼 거는 1에서부터 5까지의 합을 한번 구해 보려고 해요. 자, 인트 토탈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초기화를 하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 for 해서 자, 먼저 초기화 값이 하나 들어와 줘야 되겠다. 그죠? 예, i는 1이고요. 그 다음 i는 5까지 제가 해야 5까지의 합을 구한다고 했으니 얘는 이렇게 하시든 아니면 이렇게 하시든 상관없죠. 그죠? 예, 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토탈에다가 우리 복합 대입 연산자 써서 i 값을 이렇게 누적을 시키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예. 이렇게 해서 자, sys out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1에서부터 5까지의 값의 합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여기다가 토탈이라고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1에서 5까지는 15가 맞나요? 맞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바로바로 또 확인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떻게 해서 15까지 나왔나 라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 대신에 뭐 하면 돼요? 1은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맞습니까? 1 플러스 그리고 1에서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여기다가 i 값을 주면 되겠죠. i 값의 합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여기에다가 토탈이라고 찍으면 얘가 5번 돌면서 이걸 찍어 줄 거예요. 그죠? 맞나요? 확인을 해보면 1에서 1까지는 1, 1에서 2까지는 3, 1에서 3까지는 6, 4까지는 10, 5까지는 15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그죠? 예.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추가를 해도 되고 추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아까 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헤맸다. 아무도 맞춘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맞나요? 예, 요거를 아주 우습게 읽을 거는 아니고요. 이러한 초기 값은 무조건 한 번만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건문이 이 조건문을 실행하여 참이면 3번 이걸로 지금 우리가 이 값을 실행하고 이제 i 값이 증가가 되고 거짓 값이 이제 거짓이라면 블럭을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맞나요?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i가 증가가 되는 쪽으로 일로 오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돌 때는 다시 비교를 하는 구문으로 가야죠. 얘는 최초 한 번만 실행한다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됐습니까? 치고 있죠? 예. 잠깐 멈춰 둘게요. 다 치고 되면 얘기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또 쳐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 치지 마세요. 제가 치라고 할 때 치세요. 알겠죠? 예.
for example 언더바 2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한번 같이 내용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int sum 해서 0 이렇게 하나를 주고요. 그 다음에 i 값을 따로 한번 빼볼게요. 빼서 이거 왜 하냐면 나중에 우리 이거 하나하나 디버깅 할 때 값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or 해서 i는 1 하고요. 그 다음에 i가 100까지 이렇게 해서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sum 해서 이렇게 i. 자, 이거 우리 알고 계시다시피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sum은 sum 플러스 i가 줄여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자, 먼저 sys out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1에서부터 하고 플러스 하고요. i 마이너스 1까지 맞나요? 마이너스 1까지 맞겠죠? 마이너스 1까지 플러스 합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sum이라고 넣어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래서 실행을 해보면 1에서부터 100까지의 합은 5050이다 라고 나옵니다. 맞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50이 결과값이 나왔다. 그죠? 5050이 결과값이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sum의 값이 2200이거나 2200을 막 초과했을 때의 값을 좀 알고 싶어.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아닌가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if 이렇게 하면 되죠. 해서 sum이 얼마? 2200 이렇게 가져가면 우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 치면 되겠네요. 맞나요? 아, 이게 아니죠. 맞죠? 이렇게 되면 sum이 2200이 넘었을 경우에는 이 루프를 다 돌지 아니하고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1에서 65까지의 합이래요. 그게 이제 2200을 갓 초과했을 때 이 값이래요. 맞나요? 예,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죠? 맞나요? 자, 지금 우리가 싱글 루프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추후에 이제 더블 루프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값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알고 싶단 말이죠. 맞나요? 네,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는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혹은 브레이크 포인트나 혹은 토글 포인트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종단점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 여기 여러분들 지금 저는 12번째 줄이 포가 시작되는 행이에요. 여러분들은 몇 번째 행이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포문이 시작되는 구문 있죠? 그 줄 라인에 좌측 부분에 있죠? 이 좌측 부분에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더블 클릭을 하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생겼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따라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토글 포인트, 그리고 종단점 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거는 디버깅 할 때 상당히 유용한, 디버깅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버그, DE가 앞에 붙으면 디버그, 버그를 잡아나가는 행위를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5050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5050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예, 너무 코드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뭐 1000으로 이렇게 모르고 해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니까 이거는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금 잡아놔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종단점을 제가 제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해봤어요. 근데 5050이 아니고 50만 500이 나왔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됐지? 근데 코드가 너무 많이 복잡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이거 찾기가 꽤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실시간으로 요런 메시지가 뜨면 자, 요거 클릭하시고 터미네이터 누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요거는 이제 종료할 거냐, 이 프로세스를 종료할 거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폼은 옆에다가 뒀어요. 그러면 내가 실행을 누르기 위해서 F11번을 누르면요. 요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폼은 들어오기 전에 요까지만 실행을 하고 컴파일러가 멈춥니다. 여기서. 알겠어요? 네. 자, 한번 볼게요. F11번 한번 눌렀습니다. 제가. 누르니까 자, 디버그 창이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값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죠? 디버그 창이 떴다. 그죠? 여기 떴잖아요. 디버그 창. 맞나요? 이거를 뭐 이렇게 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닫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쇼우에서 베리어블이 보이나요? 이 값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이나요? 여러분들? 자, 이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 윈도우에 쇼 뷰에 요 밑에 보면 variables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납니까? 나타나서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으면 보기 좋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당기시든 옆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시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이렇게 놓으세요. 됐나요? 자, 이렇게 돼서 내가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단계씩 내가 돌려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F6번을 눌러보면요. 자, F6번 눌렀어요. 눌렀고, 또 역시 눌렀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값이 왜 안 나타나나요? 아, 여기 있군요. 요거를 좀 요렇게 당겨주시면, 자, 얘가 여기서 루프를 100번 돌겠죠? 맞나요? 돌면서 이 값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러면 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면 쭉 나옵니다. 이렇게 디버그 창에. 그러면 내가 왜 틀렸지? 이때 이렇게 값이 가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이게 디버그 창을 열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종단점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값들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보면 이제 i가 100이 될 때까지 돌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면 100이 됐을 때 비로소 5050을 찍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브레이크 포인트. 따라 하세요. 브레이크 포인트. 그리고 뭐죠? 제가 또 뭐라 그랬죠? 토글 포인트. 그리고 종단점.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둔다면 이거는 계속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값을 확인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구나 싶으면 확인이 됐으면 반드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지우십시오. 지우셔야 멈추지 않겠죠.
나는 이제 문제 해결했다고 했는데 종단점 설정해 놓으면 또 다시 거기서 멈추는 불상사가 발생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 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다 적으셨어요? 자, 적으십시오. 적고 스톱 해둘게요. 자, 이번에는 while문을 볼 건데요. 역시 while문은 무한루프 용도로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while문 한번 보죠. 자, int i는 1이라고 초기화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while 하고요. 여기다가 내가 true를 줬다고 치죠. true를 줬으면 일단 무한루프가 돌 겁니다. 그죠? 그리고 sysout 에서 i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i++ 증감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어떠한 탈출구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럼 이거 계속 돌 거라, 그죠? 언제까지 도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멈춰줘야 얘가 뭐 상관없이 돌겠죠. 그죠? 아니, 멈추겠죠. 그죠? 계속 이렇게 돕니다. 이거 뭐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얘가 숫자를 많이 커버를 칩니다. 그죠? 그래도 이렇게 계속 놔두면 계속 돌아요. 끝까지. 맞나요? 얘가 아주 좋지 못한 코드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돌았을 때는 그래도 다행히 이클립스에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콘솔 뷰에 보면 요렇게 네모난 요 실행 중이다라는 창이 보인다. 그죠? 예,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딱 클릭을 하면 멈추죠. 그죠? 예, 요걸 잘 이용하시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는 무한루프를 돌릴 때는 무한루프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탈출할 구문이 뭐 존재해야 되죠. 자, 존재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if 구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if i가 만약에 11일 때 브레이크 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if문이 없다면 계속 무한루프를 돌 것이다 라는 사실은 방금 보셨을 거예요. 그죠? 방금 보셨다. 그죠? 실행을 이제 해보면 요렇게 1에서부터 10까지만 찍고 얘가 브레이크를 치면서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다 작성하셨어요? 네. 넘어가도 됩니까? 네. 자, 다음 예제. 자, while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랑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하죠. 자, 봅니다. 그래서 int sum 해서 0 하고요. 그 다음 int i는 1로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while문을 돌릴 건데요. 얘는 여기에다가 조건을 줄게요. 자, 100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거는 돌 때 while문의 i가 증감이 돼서 100이 될 때까지 돌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sum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sum에다가 계속 값을 누적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sysout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역시 1에서 플러스
i 마이너스 1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해서 합 이렇게 합해서 플러스 해서 썸을 이렇게 찍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코드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맞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했는데 아무런 창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자, 보세요. 자, 윈도우에서 쇼뷰에서 콘솔을 봤어요. 근데 돌고는 있어요. 그죠? 빨간색으로. 그죠? 근데 지금 돌고 있다는 건 지금 이건 무한루프 돌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예.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나요? 예. 여기서 뭐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 얘가 무한루프에서 빠져나옵니다. 여기에 조건은 이미 줬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조건을 빠져나올까요? 이 루프를 빠져나올까요? 네? 그죠? i를 여기에서 내가 i 뿔뿔을 안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안 한다면, 아니면 이걸 또 내가 한 줄로 줄이고 싶다면 이래 하면 되죠. 그죠? 예? 이렇게 하든 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i를 증가를 이 코드가 만약에 없었다면 계속 i는 1일 거예요. 그죠? 1이면서 여기에 계속 누적만 될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한번 보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sysout에서 sum이라는 값을 계속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플러스 해서 이렇게 해서 i 값을 여기다가 한번 찍어보면 될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죠? 실행을 해보면, 자, i는 계속 1이고요. 얘는 계속 증가가 되죠. sum은. 맞나요? 그러니까 무한루프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i 뿔뿔을 하나 추가를 시켜줌으로써, 이렇게 추가시켜 줌으로써 얘는 비로소 100까지 갔을 때 이렇게 값이 나오더라 라는 게 보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무한루프를 빠져나오는 방법이네요. 이것도 역시.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다룰 때는 무한루프를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는 디버그 창 아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while문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doWhile을 한번 볼까요? 자, doWhile을 한 개 해보도록 하죠. 자, 역시 이거는 좀 이따 스캔을 땡기면 되고 doWhile example 해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 in.read를 써도 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캐너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역시 스캐너 이렇게 해서 new 스캐너 해서 system.in 이렇게 해줍니다. 하고, 자, 스캐너를 바로 닫아주는 코드를 넣어주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sysout에서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하고요. 이걸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Q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제가 만들었다고 출력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트링 타입으로 하나 받기 위해서 input
string이라는 값을 하나 만들어서 널로 이렇게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do while을 써볼 필요가 있겠죠. do 해서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while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while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Q를 입력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입력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이 아니고 print로 해서 자 이렇게 하나를 표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받아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input string 값에다가 우리가 스캐너를 이용해서 값을 받아들이려면 string 값으로 리턴하는 것은 next와 next line이 있었다. 그죠? 예, 그래서 next를 입력을 해도 될 겁니다. 이거는 자 next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입력이 받았다면 입력된 값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러면 이게 do while이 계속 돌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줘야 되겠죠. input string이 자 이렇게 해서 자 input string의 근본이 뭐죠? 타입이 string이죠. string에는 값 비교하는 어떠한 메서드를 사용하면 돼요? equals가 있죠. 그렇죠. equals 이렇게 쓰면 아이고 equals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여기에다가 q를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주는데 자 여기에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이고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이게 참이잖아요. q가 들어와도 맞죠? 그러니까 이 참을 폴스 q가 들어오면 종료를 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앞에다가 이거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폴스가 q가 들어오면 폴스가 돼서 do while 문을 끝내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끝났으면 한 칸을 이렇게 좀 띄워보고 여기에다가 다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하고 하면 게임은 끝났네요. 그죠? 맞나요? 내가 Q를 입력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실행이 안 되겠죠? 아닌가요? 맞죠? 예.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해보니까 자, 내가 A를 입력을 했어. 돕니다. 계속. 그죠? B를 입력을 해도 돕니다. C를 입력을 해도 돌고 숫자 1을 넣어도 돌고 999 뭐 이래 넣어도 돌고 계속 도네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에 Q를 이렇게 넣었다고 치면 얘는 이제 프로그램 종료를 찍고 끝나네요. 맞나요? 즉 이 두 while문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뭐예요? 최소 한 번은 실행을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Q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은. 맞나요? 그래서 Q를 누르면 이렇게 종료가 되는 거고요. 요러한 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요게 바로 do while과 while문의 차이점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do while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기본적인 반복문에 대한 예제를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